개인회생 신청 시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들 본인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영업소득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소득 산출내역서라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실제 영업을 해서 수입 그리고 재료값들 제외하고 순소득이 얼마인지 그거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내용인 거고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양식은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양식이기 때문에 대전지방법원에 신청이 들어가시는 분들, 자영업자들은 필히 이 양식대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법원에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표준 양식이 정해진 게 없으니까 제3자인 회생위원이 보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어떤 양식을 쓰는 상관없죠, 상세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 대전지방법원 양식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산출력서 뭐 건드릴 필요 없으신 거고, 구분이라는 거는 월이에요. 월. 총 12개월로 이렇게 필기가 되는 거고, 요거는 12개월에 대한 합계 그리고 이 월 평균이죠. 보시면은 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 현금 매출, 기타 매출, 소개는 당연히 요 세 부분이 합산된 금액이 소개입니다. 그리고 영업비용, 요건 지출이에요. 임대료, 인건비, 유지관리비, 재료비, 조세 및 공과금 해가지고 각각 들어가고,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같은 거는 여기에다 기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개, 마찬가지 이 항목들이 합쳐진 금액이 여기 있는 거예요. 순이익이라는 거는 당연히 총 매출액 소개에서 총 매입액 지출을 뺀 나머지가 소득이 되겠죠. 순수익. 그리고 이게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합계 월평균 금액에서 해가지고 총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 월평균 순수익이 여기에 표기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뭐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이 되는 건데, 자 보시면은 요 표까지는 1년에 대한 평균인 거예요. 평균. 그리고 요 밑에는 총 매입액이라고 가지고 월별 상세 지출에 대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구분은 마찬가지로 본인 날짜, 뭐 2023년 1월이다. 그럼 1월 며칠 임대료 나갔고, 그리고 비고사항에 뭘 기재하냐, 어떤 계좌에서 나갔는지를 기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가 나갔다, 누구에게 지급을 했고 어떤 계좌에서 나갔는지, 유지관리비가 나갔으면은 어떤 유지관리비로 해서 어떤 계좌에 나갔는지 적으시면 되는 거고, 단순하게 요 표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임대료가 어떤 통장에 나갔으면은 이 표를 만들고 뒤쪽에다가 순서대로 임대료 나간 통장의 사본 그리고 통장 사본에 대해서 해당 부분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증빙 자료 전혀 없이 이 표만 제출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보전공고 나옵니다. 다시 제출하라고, 증빙자료 첨부해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제출하실 때 정확하게 제출하시는 게 좋고,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 제출 증빙자료 중에 본인 통장 뭐 최근 1년치 기록, 뭐 2년치 기록 제출을 다 하라고 하는데, 그 통장과는 별개로 이 증빙자료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통장 기록은 별개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같은 통장 사본이더라도 두 번, 세 번 준비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번거롭다, 복잡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본인 입장에서 번거롭고 복잡한 거고, 이 회생 사건에서는 우리가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3자가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표 만든 다음에 여기 통장에 어떤 계좌에 나갔다라고 하면은 회생위원 보고 직접 내가 제출한 다른 통장 기록에서 일일이 다 찾아보고 검토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겠죠. 결과적으로 다시 제출하라고 해요. 이거는 회생 사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송 사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증빙 자료에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첨부하는 거.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요거 양식 같은 경우는 원래 법원에서 들어가시면은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데, 한글 파일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작성한 후에 내가 합계 금액 계산해서 올려야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부러 좀 편하게 하라고 엑셀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요 매출액만 내가 증빙자료 첨부해서 매출액 기재만 하시면 되는 거고, 이쪽에 소개는 자동으로 합계됩니다. 그리고 매입액 같은 경우는 여기다 따로 쓰실 필요 없이 월별 내역에다 쓰시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위로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요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률사무소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쓰시는 거고요. 즉 이거 자료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뭐냐면은 가끔 가다가 이게 분명히 보시면은 영업소득 산출 내역서예요. 그러면은 영업에 관련해서 매출하고 매입 계산해서 순수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본인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 뭐 매출해가지고 얼마, 매입해서 얼마, 그리고 집 뭐 거주하는데 월세, 생활비 카드 결제, 뭐 핸드폰 값, 대중교통비, 승용차 보험료, 승용차 주유비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걸 순수익을 갖다가 마이너스 얼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거는 본인의 영업소득에 대한 순수익이 아니라 본인 현재 모든 가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잖아요. 그거는 영업소득 산출내역서가 아니죠. 그건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장사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장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내 가계 소득, 가계부하고 영업소득 산출내역서는 구분을 해서 작성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기본 상식이고 누가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작성을 하시고 증빙자료를 첨부를 잘 해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증빙자료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작성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